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실생활 영어, 특히 여름철 필수 다전 제품에 대한 영어 단어를 다룬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네. 요즘 정말 더운데, 이럴 때 꼭 필요한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이런 거 영어로 정확히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에어머신처럼 좀 부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서 원어민처럼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정확히 아는 게 실제 대화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또 오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되죠. 제공해 주신 자료가 단순히 단어 뜻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예시라던가 또 문화적인 뉘앙스, 예를 들면 약어 사용 같은 거요. 그런 것까지 짚어주고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름의 구세주, 에어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에어 컨디셔너가 맞는데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단어보다 줄임말인 AC를 훨씬 더 자주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AC라고만 쓴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Could you turn on the AC? 에어컨 좀 켜줄래? 라거나 The AC is too cold. 에어컨 너무 추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럼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실제 대화의 흐름에는 AC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널리 쓰이는 약어는 거의 표준어처럼 기능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료에서 AC 사용을 강조한 건 이런 살아있는 언어의 특징을 잘 포착한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이 약어 사용에 익숙해지는 게 좋죠. 그렇군요. AC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다음은 선풍기입니다. 영어로는 팬이죠. 네, 팬. 이건 비교적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팬이 우리가 아는 그 열성적인 지지자, 팬이라는 뜻도 있어서 문맥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네요. 맞아요. 그 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I bought a new fan for my room. 이렇게 내 방에 새 선풍기를 샀어.처럼 써야 오해가 없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문맥이 중요하죠. I'm a big fan of this singer. 하면 선풍기가 아니잖아요. 하하, 그렇죠. 또 흥미로운 점은 종류별 명칭인데요. 스탠딩 팬, 스탠드형, ceiling fan, 천장형, 데스크 팬, 탁상용 이런 거요. 아, 네. 세분화해서 알려주네요. 특히 그 ceiling fan, 천장에 달린 선풍기는 여행 갔을 때 숙소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때 이 문맥 파악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자료가 이 팬의 예를 통해서 그 점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단순히 선풍기 이퀄 팬 이렇게 외우는 걸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그리고 실링팬 같은 이런 구체적인 명칭을 아는 건 단순히 어휘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정보를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 가셨을 때 숙소시설 파악할 때 특히 유용하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습기입니다. 아, 제습기 여름 필수품이죠. 맞아요. 영어로는 dehumidifier인데 단어가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좀 길죠. dehumidifier. 근데 자료에서 그 구조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해놨어요. D, 이게 제거하다, 그리고 humid, 이게 습한, 마지막으로 iFire, 이게 쉽게 만드는 기계. 아하. 그래서 합치면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와, 정말 그렇네요.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 암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 자료의 설명 방식이 기억하기 쉽게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길고 낯선 단어도 이렇게 구성 요소로 분해해보면 의미를 유추하고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어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문으로는 We use a dehumidifier to keep the room dry during the rainy season. 장마철에 방을 건조하게 유지하려고 제습기를 사용해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네, 실용적인 예문이네요. 자료는 또 제습기가 mold,
그러니까 곰팡이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해서 실용성을 더해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습기의 기능을 단순히 습기 제거가 아니라 곰팡이 방지 같은 실제 생활 문제랑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이 단어의 쓰임새가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장마철이나 좀 습한 환경에서 생활할 때 정말 유용한 정보죠. 네, 확실히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이 세 가지 가전제품 외에도요, 유용한 여름 관련 영어 단어들이 보너스로 더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 보너스 단어요. 네, 예를 들면 히트웨이브, 폭염, 휴미드, 습한,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 또 sunburn, 햇볕의 탐, 스웨트, 땀 같은 단어들이죠. 여름에 정말 자주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필수 단어들이네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핵심 조언은 이렇게 배운 실용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실제 문장으로 직접 사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거실 에어컨을 켜면서 Can you turn on the AC? 라고 실제로 말해보는 것. 그 자체가 영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언어는 결국 사용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니까요. 이 자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이 단어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 어휘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 날씨, 나 건강, 아니면 일상생활에 대한 더 깊은 대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학습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능동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름철 필수 가전제품인 에어컨은 AC, 선풍기는 팬, 문맥주의, 그리고 제습기는 dehumidifier, 구조기억. 네, 딱 정리가 되네요. 이 정확한 영어 표현과 그 쓰임새, 그리고 몇 가지 추가 단어들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모든 이 자료에서 뽑아낸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이런 실용적인 어휘를 배울 때 약어를 쓴다거나 문맥을 파악한다거나 또 단어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전략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오늘 가전제품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일상적인 사물이나 개념 중에서 이건 영어로 정확히 뭐라고 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다른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의 정확한 영어 표현과 사용법을 한번 직접 찾아서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